책 속 모험의 길에서 찾은 에너지와 지혜로 함께 최고의 나로 성장하는 책 아움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 영어평론가인 가바사와 시온의 신의 시간술이라는 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4시간 근무하는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이명으로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자 삶의 방식을 업무 중심에서 나답게 사는 것으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시간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며 시간관리법을 뇌과학을 바탕으로 철저히 연구하고 찾아낸 방법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구성만 10년, 제작에 2년이 걸렸다. 10년 이상 품어온 내 안에 중요한 주제, 시간관리법이 드디어 모습을 갖추었다. 정신과 의사의 시간관리법이라는 주제로 뇌의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최신 연구를 토대로 뇌과학적 근거를 포함시켜 궁극의 시간관리법으로 체계화했다. 내가 매일 실천하는 시간 사용법 자체이며 내 삶의 방식과 자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노하우를 실천하면 일에서 성공하고 가족에게 애정을 쏟을 수 있으며 자신의 취미생활에 열중할 수 있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손에 들어오는 셈이다. 이 노하우가 널리 퍼지면 업무 스트레스로 병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정신과 의사인 내가 시간관리법 책을 쓴 진정한 이유다. 자신과 가족을 소중히 한 다음 일을 열심히 하자.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드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된다면 정신과 의사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다. 궁극의 시간관리법을 실천해서 자신의 자유시간,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최고의 뇌 효율을 손에 넣길 바란다. 저자가 7년간 시간관리법을 스스로 실천해 본 결과는 매일 4명분 이상의 일을 소화하면서도 잠은 충분히 자고 자유시간을 2배로 확보해서 한 달에 15회 이상 행사를 참여하고 위스키 시음회, 영화 관람, 연 30일 이상의 해외여행을 즐겁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중력을 중심으로 시간을 활용하라. 저자가 말하는 궁극의 시간관리법은 게임 시간을 줄여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자라는 식의 1차원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뇌의 집중력, 그 특성을 이용합니다.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집중력입니다. 그래프의 면적인 집중력 곱하기 시간을 집중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집중력은 아침에 가장 높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집니다. 집중력은 아침 시간이 저녁 시간보다 4배나 높습니다. 저자는 이걸 활용합니다. 집중력을 높이려고 애써 노력하지 말고 집중력이 높은 시간에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업무를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와 별로 집중하지 않아도 가능한 업무로 나눕니다. 이것을 집중 업무와 비집중 업무라고 부릅니다. 그래프를 보면 집중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아침에 처리하면 1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저녁에 그 일을 하면 4시간이나 걸립니다. 저녁에는 집중력이 낮으니까요.
집중력 곱하기 시간. 집중 시간은 업무 효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업무는 아침에 합니다. 집중 업무로는 문장 쓰기, 프리젠테이션 자료 만들기, 영문 쓰기, 결산서처럼 한자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 작성, 공부 등이 있습니다. 비집중 업무는 메일, 메시지 확인, 전화 통화하기, 복사하기, 자료나 책 훑어보기, 회의, 미팅, 방문 고객 대응 등으로 집중력이 낮은 상태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침에 집중력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꾸며 뇌에 쌓인 정보를 처리하고 비워져서 아침에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저녁형 인간이었지만 아침 시간에 높은 집중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회복해서 시간을 창출하라. 집중력을 회복하는 생활 습관은 이 책에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집중력을 회복하면 집중 시간, 업무 효율이 커집니다. 책아우마에게 와닿았던 구절 중 하나는 피곤해지기 전에 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자가 말하는 방법과 반대 방법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아침에는 중요하지 않은 비집중 업무를 했고 저녁쯤이 돼서야 집중 업무를 했습니다. 몸이 피곤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몰입했다는 착각과 더불어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늦잠을 자야 했고 몸을 회복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까지 중요 업무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과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날 때 몸의 상태와 일의 효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훨씬 일의 효과도 몸의 상태도 좋았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 집중력은 생각하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 일한다면 결국 집중력은 떨어지고 피로가 축적되어 업무 전체의 효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건강도 상하게 됩니다. 뇌의 집중력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 리듬을 거스르지 말고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단위는 15분, 45분, 90분이 있습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서 액션 장면 15분이 끝나면 본드걸이 등장합니다.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은 15분마다 유머를 사용합니다. 학교 수업은 45분 후에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축구는 90분마다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인간의 뇌파를 조사하면 뇌에서는 약 90분을 주기로 각성도가 바뀝니다. 각성도가 높은 90분과 졸음이 강한 20분이 찾아오는 울트라디언이라는 리듬이 뇌에 존재합니다. 집중이 되는 시간 45분 동안 일한 뒤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거나 눈을 감고 휴식합니다.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90% 이상이 눈을 통한 것이므로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내가 휴식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쉬고 또 일하고 쉽니다. 완급을 조절하고 집중력의 리듬을 탑니다. 피곤해지기 전에 쉬어서 집중력을 회복하면 집중시간의 면적이 넓어집니다. 효율이 높으니 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작아집니다. 그럼 하루를 시간대별로 집중력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시간. 수면과 각성의 리듬, 신체의 하루 리듬을 담당하며 치유, 휴식, 평상심과 관련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생활 습관을 가져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걸핏하면 화를 냅니다. 의욕도 떨어집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햇빛 쬐기, 리듬 운동, 꼭꼭 씹기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일출과 함께 만들어지고 오후에는 활성이 저하되며 논렘 수면 시에는 전혀 분비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세로토닌이 거의 0입니다. 눈에 광자, 빛이 닿을 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집중 시간이 크게 차이납니다. 해 뜰 무렵 15분 정도 산책하는 것은 리듬 운동과 햇빛 쬐기 효과가 있습니다. 리듬 운동은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붙일 수 있는 운동으로 심호흡, 걷기, 조깅, 발성 연습, 소리내어 읽기, 노래 부르기 등이 있습니다. 최소 5분 이상 합니다. 음식 씹기는 턱의 근육이 리드미컬하게 수축과 유연을 반복함으로 리듬 운동이 되어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고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쬐고 리듬 운동을 하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생활 습관은 장기적으로 몸도 건강하게 하면서 뇌의 집중력도 회복하게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줍니다. 기상 후 2-3시간은 뇌의 골든타임입니다. 저자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밀폐 장소에서 뇌의 골든타임을 이용해 자기개발을 포함해 집중 업무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는 아침에 합니다. 점심까지 계속 책상에서 작업하다 보면 세로토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점심을 밖에 나가서 먹으면 햇빛 쬐기, 리듬 운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꼭꼭 씹어 식사를 하면 더 좋겠지요. 또 다른 점심의 뇌 회복 기술은 새로운 가게에서 새로운 메뉴에 도전할 것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면 장소 뉴런이 자극됩니다. 장소 뉴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뇌세포입니다. 장소 뉴런이 활성화되면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는 것은 평소와 다른 활동을 할 때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을 활성화시켜 번쩍이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생각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이냐 도전이냐, 도전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낮부터는 적절한 타이밍에 휴식을 취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점심의 뇌 집중력 회복 방법은 30분 정도 낮잠 자기입니다. 낮잠은 집중력이나 기억력 등 뇌의 효율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미국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26분의 낮잠으로 업무 효율이 34%, 주의력이 54% 증가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수면실이나 랩팟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수면의자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구글이나 나이키 등의 대기업도 도입하고 있다. 낮잠에는 뇌를 회복하는 최강의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몇 분의 낮잠이 가장 효과적일까? 낮잠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20분에서 30분이 효과적인 낮잠 시간이라고 한다. 30분을 넘으면 효과가 서서히 악화되고 1시간이 넘는 낮잠은 뇌의 효율이나 건강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오후 시간의 집중력 회복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책상에 앉아있기보다는 계단 걷기, 스쿼트 등 간단한 운동과 장소 바꾸기를 활용합니다.
뇌의 집중력이 낮은 오후에는 비집중 업무를 합니다. 같은 30분 회의라도 오전에 하면 시간 도둑이 되지만 오후에 하면 기분 전환이 된다. 회의나 미팅 이외에도 전화 대응, 자료 작성, 발송 업무, 복사, 아이디어 내기, 창의적인 작업,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확인하는 일, 커뮤니케이션, 메일 답장 등도 집중력을 빠르게 회복하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회의를 오후에 하라는 말이 재미있네요. 아침부터 회의를 하는 회사는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퇴근 시간 전까지 업무를 끝내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제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사람은 수세에 몰리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능력을 높여 뇌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뇌가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 이 책의 시간 관리는 집중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녁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 뇌의 집중력 회복 비결은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아침의 뇌의 상태, 뇌의 골든타임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에는 회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회복된 뇌 상태에서 자기개발 시간을 가집니다. 여자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 뇌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신경을 성장시키는 물질이 분비되고 의욕을 높이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된다.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억력, 사고력, 작업 수행 능력 등 뇌의 많은 기능이 활발해진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맑은 상태가 된다. 나는 오후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카페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펼치고 집필을 시작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뇌의 골든타임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 굉장히 순조롭게 집필을 할 수 있다. 뇌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수면입니다. 깊게 잠자는 동안 뇌는 회복됩니다. 저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자는 시간은 줄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잠을 어떻게 해야 잘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전 2시간의 생활 습관으로 정해진다. 일을 열심히 하려면 잠들기 2시간 전 휴식이 필수다. 늦게까지 야근하면 100%까지 회복되지 않는다. 잠들기 2시간 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식사, 음주, 격한 운동, 뜨거운 목욕, 시각적 오락, 게임, 영화, 빛나는 것 보기, 스마트폰, 컴퓨터, TV, 밝은 장소에서 지내기, 형광등은 좋지 않으며 회사나 편의점의 조명 등이 특히 그렇다. 등이 있다. 반대로 잠들기 2시간 전에 해도 좋은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일이다. 음악을 듣거나 좋은 향기를 맡는 등 비시각적 오락으로 느긋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 가족과의 대화, 애완동물과 장난치며 놀기, 몸을 편안하게 하는 가벼운 운동, 너무 뜨겁지 않은 입욕, 독서 등을 들 수 있다. 자기 전에 휴식을 취해서 완급을 조절하면 잠을 자고 난 뒤 100% 회복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부교감 신경으로 전환되어 편안한 휴식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도 유지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다.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전환하려면 진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들기 2시간 전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전환된다. 졸음이 오지 않고 눈이 말똥말똥하고 머리가 맑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태는 아직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이럴 때 무리해서 잠을 자려고 해도 몸도 뇌도 쉬지 못한다. 면역 기능의 활성화나 암세포의 제거와 같은 세포나 장기의 회복은 자고 있는 동안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에서 일어난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자연 치유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이것이 반복되어 쌓이면 병에 걸리는 것이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위해 진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니 잠자기 2시간 전에는 편안하게 유한하며 휴식하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뇌의 집중력이 회복되고 몸도 치유됩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멜라토닌은 공복에 분비됩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피로회복, 신체 회복 작용을 하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책 아우에게 와닿았던 것은 잠자기 15분 전의 시간 활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뒤 2시간은 뇌의 제1 골든타임이라면 잠자기 15분 전 시간은 뇌의 제2의 골든타임입니다. 잠들기 15분 전에 기억한 것은 하루 중 가장 기억에 잘 남는다. 즉, 시험 공부나 어학 공부 등 암기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전 15분은 낮에 1시간에 필적할 정도이다. 자기 전 15분 동안 무언가를 기억한 뒤 그대로 이불에 들어가 잠을 자면 기억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가 위스키 감별사 시험을 볼 때 500쪽 분량의 텍스트 암기를 자기 전 15분 시간을 이용해 절대적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쓸데없는 정보를 뇌에 입력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전 15분에는 쓸데없는 정보를 넣지 마라. 기억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최악의 습관이 무엇인지도 알 것이다. 아침의 습관에 대해 말했을 때 정보 프로그램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게 만들어서 뇌의 골든타임을 파괴한다고 했는데 자기 직전에 TV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TV 시청은 머릿속을 어지럽게 해서 기억의 충돌을 최대화한다. 특히 수험생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오늘은 열심히 공부했으니 자기 전에 30분만 TV를 봐야지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공부한 다음에는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는가? 많은 사람이 오늘 괴로웠던 일, 힘들었던 일, 실패했던 일, 마음에 상처 입은 일 등을 떠올릴 것이다.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하는 기분으로 잠이 든다. 자기 전 15분은
기억의 골든타임이므로 실패한 체험을 돌이키며 잠들면 강력하게 기억될 뿐이다. 결국 다음 날에도 안 좋은 기분으로 출근하고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어 실패 체험에서 하염없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를 지속하면 머릿속이 실패하거나 불안한 경험으로 뒤덮인다. 당연히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건가 라는 기분에 휩싸인다. 즉,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된다. 사람은 자기 전에 떠올린 모습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타당한 말이다. 사람은 자기 전에 암시받은 것에 무조건 동화되기 쉬운 상태에 놓인다. 자기 전에 생각한 것이 우리 잠재의식에 쑥 들어온다는 것이다. 보통은 닫혀있는 잠재의식의 문이 자기 전 시간대에 열린다. 그러니 자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괴로운 일을 떠올리지 않도록 하자. 자기 전에 오늘 즐거웠던 일을 하나 떠올리도록 하자.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생각하지 못하므로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에 집중하면 괴로운 일은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떠올리기만 해서는 부족하므로 써보는 것이 좋다.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을 수첩이나 일기에 쓰거나 페이스북 등의 SNS에 올려도 좋다. 나는 경험한 일들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지 않고 하루의 마지막에 즐거웠던 일을 사진과 함께 올린다. 이렇게 하면 자기 전 15분에 머릿속에 입력되어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머릿속이 즐거운 기억으로 뒤덮인다. 그렇게 즐거운 일만 떠올리게 되면 인생은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이상으로 내가 실천하는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소개했다. 이것이 내가 실천하는 궁극의 시간관리법이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가능한 한 매일 반복하는 일이다. 가끔씩 실천해서는 효과가 없다. 매일 해야 리듬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일어나는 시간과 잠을 자는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하면 몸 상태도 두뇌 회전도 굉장히 좋아진다. 물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과를 소화하는 것이 뇌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리듬이 생기면 몸이 알아서 반응해 온다. 매일의 리듬이 완성되면 집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 오늘은 가바사와 시온의 신의 수간술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자는 시간을 집중력 곱하기 시간, 집중시간이란 2차원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낮은 집중력으로 오랜 시간 일만 하며 살다가 몸은 병에 걸리고 가족과는 멀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궁리하며 쓴 책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집중력 회복이었습니다. 뇌의 집중력 회복을 위한 생활 습관은 몸까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궁극의 시간관리법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유시간,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최고의 뇌 효율을 얻는 즐거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